우리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미래를 위해 실천하는 여성들의 의, 시, 주, 여의주입니다. 오늘 장단님과 누리님 모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누리입니다. 네, 장단님 정말 오랜만에 또 만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저번에 그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신 이후로 또 소식을 몰라가지고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요즘 굉장히 고민이 많은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왜요? 운전면허를 따니까 차가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또 외근이 많아서 차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데, 근데 제가 올해 또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전세가 만기라 가지고. 이사도 겹치고 지금 차도 좀 고민이 많아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벌써 5월달이 다 지나갔다는 날짜를 보고 깜짝 놀라고 있는 최근입니다. 그리고 제가 6월달부터는 좀 이렇게 회사 업무가 늘어나게 돼가지고 바빠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운전면허가 있으면 또 차도 갖고 싶고 또 전세하면 또 큰 돈이 또 움직이게 되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 이 전 회차에 해외여행 회차에서 제 근황으로 기적의 계산법 굴레에 빠졌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어떻게든지 간에 갖고 싶은 걸 다 가져야 되는 합리화를, 예. 근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 계산법의 굴레에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휴대폰을 질렀습니다. 정말요?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참으려고 했는데 휴대폰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어떡해. 네, 제가 일주일 동안 진짜 사회와 떨어져서 강제로 이렇게 휴대폰을 쓰지 못하고 사람들과 소식이 끊긴 채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마음 편히 살아는 신이 계시다 해서 그냥 질러버렸는데 정말 조금 화가 나는 거는 제가 새 휴대폰을 사고 이제 옮기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쓰던 휴대폰이 살아났어요. 네? 그 정도면 주인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해준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를 앞에 두고 계속 바꾸고 싶다고 하니까 기분이 상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에게 큰 돈을 쓰게 하고 사실 너 고장 안 났지롱 이렇게 다시 한 것 같아서 다음부터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제가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혹시 보태보태병이라고 아시나요? 저도 걸렸어요. 알죠. 저요. 이 보태보태병이 뭐냐면 이제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자꾸 쓸데없는 합리화로 돈을 계속 보태고 하면서 더 좋은 옵션을 더 높은 소비를 하게끔 하는 병을 말하는데 이 병이 또 차 살 때 특히 발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접니다. 그렇죠. 저 지금 경차에서 SUV까지 갔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요새 저를 시험에 들게 한 게 커피 용품인데요. 네, 현대인들에게는 빨간 포션과 같다는 커피는 저도 하루에 최소 한 잔은 마시는데 이거를 매일 사 먹으려고 하니까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끔 텀블러를 놓고 온 날은 플라스틱 용기를 받기도 하니까 조금 양심에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껴보려고 드립백이나 믹스커피나 더치커피도 구비해뒀었는데 저는 좀 진하게 먹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서 약간 마시고 나서도 계속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핸드드립이나 커피 머신을 생각하고 있는데 또 알아보다 보니까 계속 예산을 뛰어넘게 돼서 고민이 많습니다. 또 혹시나 귀찮아서 안 쓰게 되면 그것도 진짜 큰 낭비여서 진짜 본전 다 뽑고 남을지 제 스스로에게 계속 되묻고 있어요. 근데 또 이 와중에도 안 쓰고 안 먹는다는 선택지를 또 안 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정말 좀 부끄럽습니다. 누리님은 어떠신가요? 저랑 똑같은 고민을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아, 진짜요? 네, 저도 커피 머신을 진짜 계속 사고 싶어서 막 드릉드릉 하고 있는데, 저도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진짜 텀블러 깜빡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또 어쩔 수 없이 일회용 컵을 쓰게 되니까. 그래서 집에 지금 약간 좀 저렴한 커피 머신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 뽑아서 가져가기도 하는데, 회사에. 근데 이 머신이 좀 괜찮긴 한데, 매번 할 때마다 청소를 좀 해줘야 되기도 하고, 귀찮고 또 맛에 있어서 약간 조금 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좀 전자동을 사고 싶은데, 비싼 것도 있는데 자리가 안 나가지고, 아직은 일단 못 사고 있긴 해요. 근데 살 것 같아요. 왠지 저는, 좀 줄이기 때문에, 살 것 같긴 하네요. 다들 요새 커피를 다들 기본적으로 드시니까 또 알아보다 보니까 다들 또 막 그냥 커피 머신을 그냥 쓰지 않으시고 막 부품을 또 바꾸시고 이렇게 최대한 맛있게끔 또 하시다 보니까 그러면은 원래 이 상품의 가격보다 또 이것도 더 사고 저것도 더 사고 그렇지. 하니까 네 진짜 끝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다들 비슷하게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네, 오늘 저희 주제가 환경오염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저희가 일상 속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요. 저는 분리수거는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박스 같은 경우에도 테이프를 다 떼고 접어서, 그리고 생수나 음료도 라벨이 있으면은 다 떼고 헹궈서 납작하게 눌러서 배출을 하는데, 이게 좀 귀찮으니까 차라리 애초에 살 때 라벨이 없는 상품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또 배달 용기도 세척을 좀 신경을 써서 하는 편이에요. 근데 배달 용기는 비닐 실링이 이렇게 되어서 이게 잘 안 그렇죠. 떼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위로 잘라서 분리하고 또 거기에 음식물이 담겨 있었으니까 키친타올로 닦아내고 뜨거운 물 붓고 또 한 번 닦아내고 또 설거지 할 때처럼 그릇들처럼 세제랑 설거지를 한 번 해서 배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냥 집에 있는 그릇 설거지하는 것보다 더 번거로울 때도 많고 또 한두 번만 배달을 시켜도 플라스틱 용기가 너무 쌓여서 좀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설거지도 천연수 세미를 이용해서 또 주방 세제나 세탁 세제도 다 친환경 제품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이거 쓰기 전에는 내가 환경 생각해서 하는 거고 그것도 환경을 위해서 만들어져서 성능이 좀 떨어질 거라는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켜져 있는 불도 다 끄고 최대한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편이에요. 장관님은 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북두님 되게 생활 속에서 실천을 잘 하고 계신 편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근데 생각은 항상 하지만 제가 생활 속에서 하는 노력은 정말 소소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따져보면 식생활에서부터 소비까지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저도 뭐 이렇게 비건니즘이나 제로 웨이스트까지는 못 살고 있으니까 그냥 저도 진짜 소소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소소하게 생각하는 것,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우선 저도 텀블러 사용하기랑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는 거의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세수할 때랑 세수랑 샴푸, 바디워시를 같이 할 수 있는 고체형 뷰티바 같은 걸 그냥 써서 저도 그게 막 뭐 제로 웨이스트 제품 이런 건 아닌데 그 제품이 좀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요즘은 배달 어플을 잘 사용하지 않아서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좀 필요 없는 일회용 수저 같은 건 다 거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배달의 민족 어플에서는 그 일회용 수저를 아예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선택을 안 하게 그게 디폴트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분리수거 같은 건 좀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그 혹시 환경부 어플이라고 내 손 안에 분리배출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 오. 혹시 뭐 분리수거를 하다가 모르는 그런 게 있으면 찾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오. 참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그리고 회사에서는 저는 이면지를 좀 자주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좀 회의가 많은 편인데 그래서 생수를 배달시켜서 항상 먹거든요. 요즘은 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라벨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서 그거를 사용해서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벨 프리로 나온 제품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데, 이거 하나만 없는 것만으로도 진짜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쵸. 네. 누리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소소하고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도 분리수거도 하고 이제 텀블러, 장바구니 등은 이용하고 있어요. 장바구니는 이제 커피 살 때 사은품으로 받았던 건데 저 구멍이 나도 이제 꿰매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 아주 좋습니다. 진짜. 근데 디자인도 예뻐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못 담을 정도로 막 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손을 자주 씻는 편인데 예전에는 그냥 휴지를 이제 많이 썼는데 이젠 손수건으로 바꿔서 쓰고 있고요. 근데 이거 진짜 그리고 좋은 것 네.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 손 건조해주는 그것도 기계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또 세균이 오히려 더 묻는다라고 하는 네, 그런 글도 봤고 또 그렇다고 휴지를 쓰게 되면은 또 그 휴지에 형광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것도 낭비니까 손수건 들고 다니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걸 왜 생각을 못 했는지 모르겠어요. 손수건을 왜 들고 다닐 생각을 안 했을까? 좋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꼭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사실 전부 다 종이컵 썼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걸 제가 강요할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마실 때 종이컵 쓰는 거는 이제 뭐라 할 수 없는데 그 회사에선 제가 커피를 타거든요. 그 사장님이나 이제 손님들 오시면 이제 제가 물이나 커피 드리는데 사장님한테 이제 건의를 해서 이제 머그컵을 사자.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이제 그때만이라도 머그컵에 타서 이제 드리고 있어요. 그 도자기 컵 사고 그다음에 이제 믹스 커피 한 잔 분량 탈 때는 이제 머그컵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그 종이컵 모양의 도자기 컵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컵홀더 뜨거우니까 도자기 컵은 또 그래서 컵홀더에 씌워가지고 이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요새 좀 뿌듯했던 거는 그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이제 직원하고 사장님한테 이제 비누를 영업에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샴푸바랑 이제 클렌징 비누 이런 거 좋다고 써보라고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막 이분 만드는 비누 만드는 영상도 이제 보여드리면서 좋다고 추천했는데 써보니까 진짜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비누를 쓰고 있어요. 쓰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한 직원은 이제 계속 머리가 간지러우니까 계속 머리를 만지게 되고 그러면 계속 그 기름기가 끼잖아요. 앞머리, 옆머리 쪽에. 그래서 그쵸. 근데 비누 쓰니까 신기하게 안 간지럽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불안해가지고 혹시나 이제 사용용 비누 그것도 줄 때 혹시나 이제 그 거품이 좀 적게 날까봐 그러니까 합성 소재 된 거 말고 이제 면으로 된 세안망도 있어요, 거품망. 이제 그것도 주면서 혹시 거품 부족하면 이것도 쓰라고 했는데 거품 너무 잘 나가지고 좋다. 그게 필요 없을 것 같고 진짜 잘 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쇼핑몰에서 일하는데 사실 이제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이쪽은 다 돈으로 모든 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제가 사장님한테 물건 소싱할 때 사장님 요새는 제로 웨이스트가 이제 유행의 흐름 탔다면서 이미 탄조리 했다고 분명히 사는 사람이 있을 거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이번에 제가 이제 비누 그 소개시켜 드리는 거라 이제 우연히 겹치면서 사장님이 이제 호기심이 생겼나 봐요. 써보고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 거래처 중에 이제 비누 제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번에 시험 삼아 설거지 비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보니까 사장님이 제가 설거지 비누 쓴다고 했을 때는 뭐 그거 되겠어? 그게 뭐 그 기름기 끼고 한 뭐 그런 그릇이 쓰레서지겠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험사 만들고 써보시니까 잘 되더라. 아, 또 영업에 성공했네라고 혼자 흐뭇해하고. 잘 못하고 있는 거는 배달 음식. 배달 음식.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줄이고는 있는데 이게 아예 끊기가 힘들어서 물론 용기 오면 이제 국도님처럼 그 가위 잘라서 하고 있지만 이제 아예 이제 쓰레기가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예전처럼 왜 그릇으로 배달해가지고 수거하는 그게 좀 시스템이 좀 그리워요 그게. 그러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수거하는 업체가 잘 없다 보니까 네, 플라스틱에 자꾸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누리님의 이 선한 영향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대단하세요. 실천하는 실천가. 맞아. 사실 이것도 다 누리님한테 이게 또 번거로움을 줄 수도 있고 사실 이거를 또 나눠주면은 구매를 또 누리님 돈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위해서 주변에 퍼뜨리는 영향력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선한 영향력 칭찬합니다. 맞아. 저도 그거를 본받아야겠어요. 진짜 하루에 쌓이는 쓰레기 양이나 썩는 기간이나 이게 처리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진짜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인이 하루 동안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가 1인당 1kg 이상이고 1년간 사용하는 비닐은 235억 장이라고 하는데 235억 장이면 무게는 46만 9,200톤이라고 합니다. 와. 그리고 1년간 소비되는 플라스틱 컵은 33억 개. 이거는 무게로 4만 5,900톤 정도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비닐 그 양은 한반도 70% 이상을 뒤덮을 수 있는 양이고 플라스틱 컵은 이거는 좀 충격이었는데 이거를 플라스틱 컵을 쌓으면요. 지구에서 달까지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진짜인지. 그리고 페트병은 49억 개. 이거는 무게로 7만 1,400톤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늘어뜨리면 지구를 10바퀴 이상 돌 수 있다고 해요. 와, 이게 한국에서만 나오는 쓰레기만 그런 거잖아요. 네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1등을 다투는 플라스틱 소비 대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플라스틱 폐기물이 약 848톤 정도로 그 전해보다 15.6%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전히 급등하고 있는 걸 보니까 올해는 더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되네요. 그리고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썩는 기간이 100년이라든지 뭐 500년이라든지 좀 의견이 다양한 편인데 사실 우리가 플라스틱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지가 70년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삼스러울 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계속 까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쓰레기 썩는 데 걸리는 시간 근데 이게 발표하는 곳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게 지금 장단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거 감안하고 이제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썩는 기간 이제 보면 우유팩이 5년, 담배 필터가 최대 12년, 나무 젓가락이 20년, 일회용 종이컵도 20년, 가죽 구두 40년, 나일론 천 40년, 그리고 일회용 기저귀 100년 이상 걸리고요. 그리고 칫솔도 100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캔, 스티로폼 500년 이상, 플라스틱 병, 플라스틱 용기, 플라스틱 백 전부 500년 이상. 그다음에 유리병 100만 년. 100만 년입니다. 100년이 아니고. 네, 100만 년. 폐건전지 200만 년인데 근데 유리병은 완전히 분해되는데 한 1000만 년 이상 걸린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한 번 생산하면 그냥 영원히 가는 거라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 한 사람이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얼마나 될까 봤더니 우리가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만큼 먹어요.
신용카드 한 장 그래요? 분량만큼 먹고, 네, 플라스틱을. 그 다음에 한 달에는 칫솔 한 개의 무게만큼 우리가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끔찍하다. 어마어마하네요. 인류는 뭘 진짜. 만들어낸 걸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근데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썩기 좋은 환경이 있잖아요. 그 환경에 마련되지 않으면은 잘 안 썩을 수 있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알려진 기간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훨씬 더 많이 걸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제랑 살짝 벗어날 수는 있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쓰레기를 처리할 데가 없어서 그냥 지구를 버리고 다른 행성으로 가는 것밖에 답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지금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지나도 안 없어지면은 이거는 어떻게 없앨 수가 있는 건지 이게 너무 막막한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뭐 영화나 소설 이런 데 보면 화성으로 이주하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 근데 그것도 또 이렇게 위에 층 사람들만 데리고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 안 데리고 갈 거잖아요. 진짜 지금이라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끼리도 그렇고 청취자분들께도 그렇고 유용한 정보나 아니면 추천하는 쇼핑몰 한 개씩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는 추천을 한다면 일단 제가 비누 얘기를 좀 길게 했으니까 비누 얘기를 한다면 비누 선도사. 그 설거지용 비누는 이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건데 이제 소미지 비누, 톤28, 동구밭 이런 쇼핑몰들이 좀 유명하고요. 제가 지금 쓰는 곳은 그 시드솝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회사라기보다 이제 모녀분들이 같이 만드시는 곳인데 그 제가 비누를 만들고 싶어서 유튜브에 찾아보다 우연히 이제 그분들의 영상을 봤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비누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싶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근데 약간 아쉬운 건 비누가 좋은 건 두말할 필요 없는데 이제 포장이 랩이랑 비닐로 와서 그건 제가 나중에 좀 건의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 아마 제로 웨이스트 샵이 있을 건데 근데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 그게 좀 멀다면 인터넷으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설거지 비누, 뭐 천연 수세미, 대나무 칫솔 뭐 이런 거 하나만 검색해도 보통 하나만 판매하진 않으니까 그거 포함해서 이제 같이 파는 쇼핑몰들이 모이실 거예요. 거기서 가격이나 다른 것들 비교해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걸 사시면 될 건데 근데 너무 처음부터 비싼 걸 사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적당한 거를 사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생각보다 괜찮네 싶으면 더 알아보게 되잖아요. 자기가 먼저. 같은 친환경이라도 좀 미세하게 다르니까 막 재료에서부터 이게 나눠지잖아요. 뭐 면이라도 유기농 면인지 동물에 해가 가는 성분들이 있는지 이제 팜유도 코스메틱에 많이 쓰이는데 이거는 이제 오랑우탄 서식지를 파괴하는 문제들도 있고 또 포장까지 친환경인지 그러니까 비누가 제가 쓰는 이유가 내용물이 친환경이면 뭐합니까? 그걸 감싸는 포장이 플라스틱이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자연스럽게 점점 확장이 될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더 피커는 국내 최초로 이제 포장지 없이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알맹 상점은 처음으로 이제 세제나 화장품 등을 용기 없이 리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멜릭서도 한국 최초의 이제 비건 화장품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제로 웨이스트 샵을 가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통이나 비닐 없이 리필할 수 있게 하고 또 천연 성분들로 된 비누들을 판매할 거예요. 그래서 굳이 특정 브랜드보다는 일단 가까운 곳이나 가격이 괜찮아서 부담이 없는 친환경 제품들이 있으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안 써본 상태에서는 저희 그 사장님처럼 저게 과연 괜찮을까 하는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뜻 비싼 돈을 지불하기 좀 아까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담 없는 제품들을 써보시고 그 걱정을 깨는 게 우선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각자 알아서 비교하시면서 맞는 곳들을 찾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다 쓰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제품이 친환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거는 일단 쓰시고 그걸 굳이 버리지 마시고 지금 있는 걸 다 쓰고 새로 살 때 이제 위에 제품들을 사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집에 아직 일반 수세미가 남아 있어서 그걸 다 쓰면은 이제 천연 수세미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누리님은 정말 많은 걸 진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 저희 단톡방에 아니 안 누리님께서 그 광안리에 있는 제로 웨이스트 샵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저는 사실 최근부터 좀 관심을 가지게 된 케이스라 가지고 별로 많이 아는 게 없는데 저도 좀 관심을 좀 더 가지게 된 계기가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추천 동영상에 쓰레기 왕국이라는 동영상이 추천이 떠서 보게 됐거든요. 혹시 이제 이분도 제로 웨이스트랑 이런 게 환경 오염에 되게 실천적인 행동을 많이 하시는 분의 영상이라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이면은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 앞서 말씀드린 환경부 어플 내 손 안의 분리 배출 이거를 이용하시면 분리수거할 때 좀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리님께서 그 얘기해주신 광안 세탁소라는 곳인데 사실 저도 아직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한번 다음에 가보고 꼭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억지로 갈 필요 없고 필요할 때 가면 돼요. 필요할 때. 그래도 이제 그냥 꼭 굳이 뭔가 산다는 것보다는 왜 이제 산책하러 나갔다가 한번 들려서 그런 거 있냐 해본다든지 그렇다면 제가 필요할 때 사러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도움 될 것 같아서 저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님이 말씀하신 내 손 안의 분리배출 이 어플을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 게 이제 자취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사실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분리수거나 쓰레기 배출하는 거를 이제 뭐 담당이 아니니까 진짜 조금 처음에는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수거를 해도 되는 건지 일반 쓰레기인지 굉장히 헷갈렸고 또 이렇게 지금 자취를 한지 또 독립을 한지도 꽤 되었지만 그래도 가끔 이제 큰 쓰레기들이라든지 뭐 선풍기나 뭐 드라이기나 약간 이런 거 버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그때 돼서 또 찾아보고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또 블로그마다 다 뭐 이거 해도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거기 안 된다 막 이렇게 되니까 이 어플을 이용하면은 진짜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제로 웨이스트 단어를 알게 된 이후로는 누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비누도 써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부산 지역에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덕천동에 천년 제작소라고 해서 아주 아늑하고 깔끔한 샵을 발견을 해서 나디아님이랑 같이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타미님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또 이제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기에는 조금 부적합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안고 있으면 괜찮기는 한데 또 타미님의 반려동물이 또 살짝 몸집이 원래 큰 만큼 또 귀여움도 크지 않습니까? 너무 귀여운 아이라서 조금 무리가 있어가지고 타미님은 같이 참여를 못 하셨는데 가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친환경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세제 같은 경우에는 액체류를 구매할 때 집에서 이제 공병 같은 거를 가지고 오면은 이제 쓰레기 발생 없이 그 안에서 담아서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는 공병을 받으시기도 하고요. 친환경 제품을 택배로 주문하는 게 되게 편하기는 한데 또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탄소 배출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 환경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 뭐 회사 동료라든지 아니면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 지인들이라든지 이렇게 한꺼번에 한 명 집으로 이제 배송을 좀 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은 만약 막 많이 싸워도 또 유통기한이 조금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눠주면은 그런 부담도 덜할 것 같고 택배비도 또 아껴지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좋을 것 같고요. 근처에 덕천동 근처에 거주하신다면은 구경 삼아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저녁에 7시가 조금 문을 일찍 닫는 편이라서 아마 주중에 가시는 거는 조금 급하게 보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주말에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혹시나 덕천동 말고 다른 곳에 있나 검색을 해보니까 수영에 생겼더라고요. 이름이 쑥이라고 제로 웨이스트 쑥이라는 샵인데 여기도 수영 쪽으로 갈 일 있으면 한번 방문해보고 싶고 또 이제 광화 세탁소 여기는 또 지금 처음 들었는데 가는 길에 한번 제로 웨이트 샵 투어 한번 해야겠어요. 저 덕천동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좀 이게 최근에 생긴 건지 아니면 뭘 못 찾았던 건지 좋은 것 같네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오염에 경각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극복할 수 있는 대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누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그냥 편리함이 다인 세상인 것 같아요. 그냥 편리를 돈으로 사는 거죠. 그 과정에 뭐가 있는지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그거 편하면 그게 가장 큰 가치가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편하다, 이게 좀 더 멋있다, 이게 좀 더 저렴하다 이러면 다른 상황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는데 결국은 돈 앞에서 모든 게 이제 합리화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아무리 이상기후, 미세 플라스틱, 뭐 동물들의 고통 얘기해도 그게 와닿지 않으니까 나랑 상관없는 문제 같으니까 뭐 빙하가 녹는다더라, 뭐 플라스틱 섬이 있다더라. 그래도 거기서 끝이고 뭐 그러고 그냥 생수병 사고 그냥 물티슈 쓰고 분리수거 안 하고 쓰레기통 버리고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렇게 보면 보고 있으면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편리까지 뺏으려고 하지 마. 나는 편리한 게 우선이야. 좋은 일에만 알겠어. 그렇지만 나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닌 사람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뭐 말을 하기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현대 문명이 전부 편리함을 위주로 발달해온 건 사실이죠. 뭐 그 과정에서 뭐 지구 환경이나 동물의 복제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온 것 같은데, 근데 다행히 작년부터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작년부터 이 제로 웨이스트, 에코 프렌들리 이제 이런 환경을 생각하는 이제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것 같아서 잘 됐다 싶은데. 글쎄요,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하면, 아까처럼 그런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는 옆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도 그게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이렇게 해 하는 것보다 그냥 묵묵히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야, 너 텀블러 써!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알아서 텀블러 들고 다니고, 가죽으로 된 가방 안 들고, 에코백, 장바구니 쓰고 다 알잖아요. 그게 막 당장 일회용 컵 쓰는 것보다 종이컵 쓰는 것보다 비닐봉투 바로바로 쓰는 것보다 불편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누가 옆에서 실제로 그걸 감안하고 하는 거 보면 좀 와닿지 않을까.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보고 좀 뭔가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맞아요. 맞아. 실천하시는 막 유행 따라서 이거저거 사는 것보다 자기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딱 티가 나잖아요. 막 옆에서 보면은 자기 중심이 잘 잡혀 있고 막 단단해 보이고, 저 사람은 사회적인 문제도 신경 쓰고 행동하는구나, 막 깨어있는 시민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게 진짜 멋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무슨 말을 해도 잔소리같이 들리기 때문에 그냥 내가 묵묵히 멋있게 당당하게 내가 할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북두님은요? 저도 누리님이랑 진짜 완전히 다 비슷한 생각이고, 확실히 편의를 놓고 싶지 않은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진짜 가끔 필터를 거치지 않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저는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어차피 우리 죽기 전까지는 괜찮다, 뭐 그 뒤는 문제겠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는 자기는 뭐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겠지? 이렇게 무식한 발언을, 무책임한 말을 한다는 거를 보면. 근데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우리가 죽기 그렇죠. 전에 환경이 진짜 완전히 너무 심하게 음. 오염되면은 이미 지금 또 저희 지금 플라스틱 카드 그 신용카드를 한 장씩 먹고 있는데 물론 카드를 직접 그냥 대놓고 물리적으로 먹진 않으니까 못 느끼는 거겠죠. 근데 책임감 있게 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난이라는 눈초리를 받으시면서도 그래도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아까 앞서 말한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자기가 피해받는 건 또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지금 네 입에 들어가고 있고 몸에 닿는 세대도 지금 네 몸에 안 좋은 쌓여가지고 이게 다 네 피부 안 좋은 것도 다 그런 것 때문이다. 약간 네 몸에 발암 물질이 지금 쌓여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안 하면은 네가 지금 피해를 보고 네 건강이 안 좋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자기가 혼자서 그냥 신념 있게 하는 것도 진짜 멋있는데 그 연예인 김혜순이 또 되게 예전부터 텀블러를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전시를 하면은 이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누리님이 잘 아시는 선한 영향력 아니, 이런 왜 거를 이러십니까? 영향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이거를 유행처럼 밈으로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거를 안 하면은 오히려 약간 촌스럽게 약간 아직도 그렇게 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노란 색깔 이마트 가방 있잖아요. 네네. 혹시 아세요? 네. 알죠. 저는 그 제가 마트를 직접 가지를 않아서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람들이 다 그 노란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이게 저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부산에 어느 동네를 가도 그 노란 가방을 사람들이 다 들고 다니니까 소외감 드는 거예요. 네, 이거 부산 시민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만 못 받았네. 약간 이런 느낌? 저희 왜 코로나 때 마스크 이제 동에서 나눠주는데 마치 나만 못 받은 것처럼.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그렇게 막 마트에서 사람들이 다 쓰는 거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들고 다녔을 것 같거든요. 혼자서 괜히 이런 친환경 가방 들고 다니면 약간 별로 멋스럽지 않다. 약간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다 하고 다니니까 저도 이제 어디 장 보러 갈 때 그 노란 가방을 그냥 자연스럽게 들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행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환경오염이 좀 자기한테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가 아닌가 싶긴 해요. 그렇죠. 네, 제가 예전에 그 호주를 갔었는데 거기는 진짜 오존층이 진짜 거기로 바로 구멍이 나서 이제 진짜 해가 엄청 떨어지는 지역이라서 그 선글라스 그냥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로 꼭 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솔직히 저희 나라는 아직 그렇게까지 와닿진 않으니까 결국 자기 발등에 불 떨어져야 행동하는 게 사람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지만 좀 저도 그런 것 같고 그래도 지금 당장 나한테 피해가 없다고 해서 누구라도 근데 어느 사람이라도 환경오염에 대한 거를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환경들이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좀 약간 바다에 그 바다 거북들이 다시 찾아왔다 이런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가지고 그렇게 회복된 환경을 보면서 참 인간이라는 존재는 환경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제가 그리고 요즘도 그 광고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한동안 북극곰이랑 바다거북한테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거하는 광고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제가 텔레비를 잘 보는 편이라서 그 광고를 좀 늦게 아는 편이었거든요. 제가 그 광고를 어디서 들었냐면 제가 자주 가는 그 카페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자기가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꿨는데 그 이유가 그 광고를 보고 나도 북극곰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마음이 아팠다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좀 뭔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그런 좀 광고를 해주는 거에 좀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소소하게 텀블러를 저도 사용하게 된 이유나 뭐 친환경 빨대 이런 걸 가지고 다니거나 뭐 스테인리스 빨대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광고를 보고 그렇다는 걸 저도 얘기로 들으니까 좀 확실히 이런 게 효과가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연히 그냥 이렇게 보는 건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딱 눈앞에서 시각화된 증거를 보여주니까 이게 진짜 사람의 마음을 단번에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진짜 그 북극곰이나 바다 거북이나 이런 영상을 봤을 때 진짜 저도 그때 처음 봤을 때 되게 충격을 받은 그때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바다 거북이 이렇게 코에 이렇게 빨대가 이렇게 있고 해서 그때 진짜 빨대 이런 거나 플라스틱 이런 거를 정말 경각심을 갖고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환경 오염을 끼치는 게 물론 플라스틱 용기도 그렇긴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다큐를 보니까 그 양식하는 바다에서 이제 양식하면서 그물이나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 이게 결국은 이제 채식을 지향하게 되는 약간 그런 쪽으로도 저는 받아들여졌는데 확실히 환경오염이랑 육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같은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육식이 해로운지 또 채식을 지향한다면 각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또 하고 있는 방법 어떤 것들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근데 사실 갑자기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힘들잖아요. 저도 고기 좋아하고 또 연어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알게 됐으니까 요새는 또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육식 소식주의자. 그러니까 육식을 당장에 끊지는 못하면은 일단 육식을 조금씩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약간 이런 주의로 하던데 근데 저는 마침 타이밍이 좋게도 요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체질이 바뀐 건지 옛날에는 고기를 진짜 좋아했는데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다 보면 턱도 뻐근하더라고요. 턱 근육도 약해진 건지 그래서 먹어도 예전보다는 그렇게 막 맛있다는 느낌이 좀 덜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는데 사실 이게 정신적인 의지로만 했으면은 좀 부족했을 것 같은데 신체가 지금 좀 같이 따라와 주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누리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 완전히 끊을 수는 없으니까 그 뭐지 회식이나 정말 내가 정말 먹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을 때 뭐 그때 빼고는 사실 찾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치킨이나 이런 거는 안 먹은 지 좀 오래됐고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돼지고기나 소고기 먹었을 때 그 누린내가 팍 받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분명히 같은 고기인데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습관처럼 찾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중독이 된 것 같아요. 그 맛에. 그냥 그냥 그 이 맛은 맛있는 맛이야. 이래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습관처럼 찾는 것 같은데 잠깐 그 텀을 주고 다시 먹어보면은 이게 다 거부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 조금씩 줄여가면은 큰 무리 없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요새 또 유행이 먹방이 또 되게 유행을 하기도 하고 또 농담으로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1인 1닭. 그렇죠. 치킨을 한 명씩 막 한 마리를 다 먹어야지. 약간 뭔가 또 아니면은 그 뭐지?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맞아. 그런 말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좀 농담식으로 또 유행식으로 가는 게 또 육식을 지향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굳이 먹어야 된다면 그 어차피 우리 다이어트나 몸에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가공이 덜 된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먹기보다 그냥 동물 복제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정말 먹고 싶으면 그걸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채식주의자 이거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너무 이 채식주의자에 대한 너무 안 좋은 이미지가 퍼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먼저 하는 얘기가 고기 먹는 행위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다. 정말 너무 이상한 오해들이 퍼져 있어가지고 이거부터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고기 먹는 행위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공장식
그 기계식 환경을 없애야 하는 거라고, 인간을 위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현대인들이 고기를 정말 어마무시하게 먹어주고 있잖아요.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기를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자주 먹을 수는 없었잖아요. 아직 비싸기도 했고. 그러면 그럼 비싸게 먹으라는 말이냐 하실 수 있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살아 숨쉬는 생명체였잖아요. 고통을 느끼고 생각을 하고 심장이 뛰는 그 살아 숨쉬는 생명체의 값이란 당연히 비싼 거예요. 저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쉽게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가격으로 나가려면 그만큼 환경이 더 잔인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좁은 움직일 공간도 없는 곳에서 평생을 보내고 거기서 태어나고 죽고 제대로 쉴 수도 없고 본능적인 어떤 움직임마저 제한된 곳에서 극한의 스트레스 받으니까 당연히 병 생기고, 병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항생제 범벅인 사료와 주사 맞고, 닭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때문에 서로 쪼잖아요. 쪼지 않기 위해서 그 부리를 자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것들 환경에서 도축돼서 이제 우리 밥상에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도 좋겠냐는 말인 거죠. 그 보면 뭐 가축도래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로 인한 뭐 대기오염 다들 아실 거고, 분뇨로 인한 토양 수질오염도 다들 아실 거고, 가축으로 먹는 곡식이 전 세계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1kg 먹는데 16kg 곡물 사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아로 죽어나가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이게 당연히 문제잖아요. 문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통받지 않는 축사 환경을 갖춰달라 요구해도 회사가 그걸 듣겠습니까? 그냥 더 많이 더 빨리 팔고 싶은 마음뿐이잖아요. 소비가 있는 한. 그래서 채식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회사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말을 듣게 하려면 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는데, 좀 일부 과격한 어떤 폭력을 행사했다더라 이런 게 너무 크게 돼가지고 나머지 대부분 좋은 점은 아예 무시되고, 채식주의자는 뭐 까탈스러운 사람, 뭐 편협한 사람, 뭐 이기적인 사람이라고까지 돼가지고 이미지가 좀 되게 안 좋은데, 진짜 그 말도 안 되죠 사실. 뭐든지 그거로 가는 경우는 피해야 되지만, 근데 너무 진짜 당장의 편리함 누리기 위해서 진짜 불편한 진실 얘기하는 사람들 다 싸잡아서 욕하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근데 저는 원래 성격이 누가 저한테 뭐라 하면 배로 해주는 스타일이라서 앞에서 누리님이 굉장히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뭐 이런 항생제나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이런 동물들을 섭취를 하게 됐을 때 이게 우리 몸에 안 좋은 게 진짜 당연한 거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뭐라 하면 저는 이러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암 물질이 네 몸에 지금 쌓이고 있다. 저는 뭐 또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네요. 그런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네요. 그냥 뭐 니도 먹어봐라. 소화도 잘 되고 괜찮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리고 또 제가 막 극한의 채식주의자가 또 아니라는 거를 주변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그냥 제가 채소 먹으면 그냥 오늘은 쟤는 채소 먹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막 뭐 심한 그런 건 아니라서, 나디아님이 한번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요일별로 채식주의를 하는, 선택해서 하는 그런 걸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그냥 단계적으로 뭐 그렇죠.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 찾아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굳이 이제 무슨 주의라고 명명해야 한다면은 저는 그러니까 축소주의자란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축소주의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나는 채식주의자까지는 아닌데 그냥 조금씩 줄여보는 거야. 안 먹을 수 있을 땐 안 먹으려고. 나도 먹긴 먹어. 아예 안 먹는 건 아니야. 먹을 때 있어. 근데 자주 먹는 게 몸에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환경 생각도 들고, 그래서 거창한 거 아니고 그냥 의식만 하고 나 나름대로 신경 쓰는 거야. 뭐 이렇게만 해도 공격당할 일은 없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뭐 비난을 받는 것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라면 어차피 그렇다고 진짜 식단 하나하나를 그 상대방이 다 검사할 건 아니니까 뭐 그렇죠. 그렇게 유하게 돌려서 말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서 축소주의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래 그 축소주의는 그 동물성 식품, 고기, 해산물, 유제품 이런 거를 이제 적게 먹는 걸로 시작했는데요. 이걸 이제 생활 전반으로 넓혀보자 하는 흐름이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과 환경은 어차피 같은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동물성 식품을 아예 줄이기 힘드니까 일주일에 뭐 3번 먹었다면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을 줄여보고 그게 괜찮으면 2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축소 말 그대로 줄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제로 웨이스트,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나 이제 그런 쓰레기가 안 나오는 소비를 하고 더 나아가면 이제 미니멀리스트, 정말 이제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안 사는 이제 그런 생활 방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책 중에 축소주의자가 되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문구가 좋아서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내가 채식주의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환경을 위해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며 고기는 의식적으로 줄이려 한다고 대답한다. 당신이 오늘 하루 완전 채식을 했다면 물 4리터, 곡물 20kg, 산림지 2.8m, 그리고 한 마리의 동물을 살린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무분별하고 빠른 발전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왔다. 빠르고 편리한 것은 빠르고 편리할 뿐, 그것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느리게 걷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임산부는 화학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기 위해 샴푸부터 바꾼다고 한다. 태어날 아이의 옷은 유기농 면으로 준비하고 이유식 또한 안전한 재료인지 꼼꼼히 따져 만든다. 온갖 환경 호르몬과 발암 물질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것을 지속하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 모두가 막 태어난 아이를 대하듯 자신의 몸을 아끼면 좋겠다. 임신했을 때나 아주 어렸을 때 잠깐 화학물질을 멀리했다고 크게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다. 모두 체내에 축적된 화학물질이 이미 DNA 자체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당연히 자녀 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 바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만큼 화학물질을 멀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자. 그 무엇도 아닌 소중한 나를 위해서다. 목표가 물질일 때 인간은 쉽게 비겁해지고 옹졸해진다. 아마도 많은 현대인이 어플루엔자에 걸렸을 것이다. 풍류를 뜻하는 어플루언트와 유행성 독감을 뜻하는 인플루엔자의 합성어로 쉽게 말해 소비 중독 질환, 즉 부자병이라는 신조어다. 필요한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물질을 탐한다면 혹시 어플루엔자에 걸린 것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소박한 삶은 누추한 생활을 옹호하거나 원시적 삶으로의 회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공적이며 거추장스러운 것이 벗겨지고 심리적 감각이 자유롭게 발산하는 삶을 뜻한다. 요컨대 편안하지만 호사스럽지 않은 삶, 소박하지만 쪼들리지 않는 삶, 단아하지만 따분하지 않는 삶이다. 환경을 위한다는 마음의 핵심을 변하지 않은 채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성취해 간다면 환경과 개인의 정신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일보다 힘이 되는 것은 없다. 축소주의를 실천하는 모두가 자책과 포기보다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가졌으면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무력을 축소하고 자발적 소박함을 따르는 일이 모두에게 익숙해진다면 지금의 환경 위기도 다같이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끊임없는 내적 갈등에 부딪히겠지만 그 고민 자체를 북돋고 싶다. 치열하게, 그러나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두의 인생을 응원하고 싶다. 되게 좋은 문구가 많네요. 좋은 거예요, 문구가. 네, 소개해주고 아니,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 임산부 이야기 나올 때 진짜 화학물질 채소 저도 이제 친구 중에서 이제 임산부 과정 거쳐서 이제 육아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진짜 모든 쓰고 있는 모든 제품을 다 유기농에 이렇게 화학물질이 최대한 없는 좋은 이런 성분으로 다 바꾸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저희가 어른이 된다고 해서 이런 화학물질에 강해지는 게 아닌데 아기 때는 이렇게 다 하다가 커가지고는 이거를 안 지킨다는 게 진짜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은 게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또 과하게 저 자신을 또 사랑하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물건 살 때 검색을 항상 유기농 또는 이제 신생아, 임산부 약간 이런 단어를 쳐서 좀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또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또 자식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세요. 이런 거 뭐 하나 들어가는 거 용서치 않으시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약간 그런 검색어를 같이 치면은 좋은 아이템을 조금 득템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알아보는 게 너무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뭐 신생아, 아기, 임산부 약간 이런 단어랑 같이 검색해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좋은데요. 그렇죠. 생각도 못했어.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명의 완벽한 채식주의자보다 10명의 축소주의자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완벽할 필요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이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모이면 분명히 이 환경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요즘 되게 핫한 다큐인데 넷플릭스에서 만든 건데요. 어제 시스피러시 다큐를 봤거든요. 근데 진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다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왜 채식이 환경과 연관되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이제 아까 바다 거북이 얘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전부 다 바다랑 이제 해양 생명을 위협하는 게 다 플라스틱 때문이라고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어업으로 인한 피해도 절반 되더라고요. 근데 환경단체들은 그냥 플라스틱을 쓰지 말란 얘기만 하고 해산물을 먹지 말란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다 이제 돈으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역시나. 돈이 중요한 건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치 앞을 못 볼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환경단체들에 대한 배신감도 들고.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유튜브에 이 시스피러시 다큐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 이제 댓글들의 반응이 환경단체가 이제 위선적이고 맞긴 한데 결국 이제 오염이 플라스틱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영상 제목도 바다 오염에 대한 진실은 모두 틀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모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업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원인에 플라스틱이 없는 건 아닌데 마치 그럼 플라스틱 때문 아니니까 써도 되겠네 이제 이렇게 될까봐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업도 문제지만 당연히 플라스틱도 문제죠.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또 왜곡될까봐 걱정이긴 한데 플라스틱이 이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인 거는 좀 두말할 필요 없는 사실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누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좀 채식을 지향해야 되고 그리고 또 비거니즘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 저희 모임에서 한번 동물복지에 관한 책을 읽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도 육식을 지향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좀 실천을 못한 이유를 들자면 사실 핑계를 대자면 좀 여러 가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몇십 년을 넘게 먹어온 육식을 쉽게 포기하는 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리님이랑 이제 복두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이제 당연히 신념이나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것도 맞지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채식주의를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런 사회에 던져주는 하나의 레지스탕스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좀 역할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면을 생각했을 때는 좀 그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실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좀 오랜 시간을 육식에 절여온 몸이라 가지고 근데 이제 부담 갖지 말고 조금씩 줄여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3번이던 걸 한 번으로 줄이고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점차 줄여 나가보는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채식주의자가 된 이유 같은 걸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동물복지 관련 신념이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다양한 이유로 채식을 시작하더라고요. 단순하게 뭐 가족 중에 한 명이 채식을 시작해서 따라하게 된 사람도 있고, 뭐 건강상 문제로 시작하게 된 사람도 있고, 꼭 동물 복지가 아니더라도 철학적인 뭐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시작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시작은 다 다르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계속 유지하게 되는 그런 거는 환경이랑 건강이 좀 큰 것 같았어요.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누리님이랑 장단님이랑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주제로 삼아서 얘기를 할 때는 경각심을 갖고 있다가도 또 뒤돌아서면은 조금 흐린 눈을 하기도 해서 반성도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활 습관부터 조금씩 환경을 위한 방향으로 가다 보면 분명 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의주는 언제나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으신 주제, 사연이 있으시다면 인스타그램 드래곤볼051과 드래곤볼051 네이버.com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여의주 인스타그램에는 카드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팟빵, 오디오 클립에서도 만나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들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